계산 똑바로 한 거 맞아요? 미국 LA의 한 대형마트. 낯선 백인 여성의 목소리가 계산대 위를 가르며 날카롭게 터졌습니다. 계산대 앞에 줄을 선 몇몇 손님은 키득키득 웃으며 수군거렸죠. 포스기도 없고 계산기도 없던 이곳에서 한 한국 할머니가 입을 연 순간 마트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영상 재밌게 시청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LA 한인타운 근처 대형마트 빅세이브 마켓. 아침 6시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는 텅 빈 매장에 작은 할머니가 들어섭니다. 김봉순, 올해 78살이죠. 단정하게 빗어넘긴 백발과 깔끔한 파란색 유니폼, 그리고 가슴 주머니에 꽂힌 연필이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였어요. 계산대 3번으로 향하는 봉순의 발걸음은 42년째 같은 리듬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포스기 점검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장과 연필을 꺼내는 것이었죠. 다른 계산원들과 달리 봉순만의 특별한 방식이었습니다. 봉순 여사,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가는 직원이 인사를 건넸어요. 봉순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계산했던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포스기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시대지만 봉순은 여전히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어요. 매장 문이 열리자 평상시 단골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봉순의 계산대는 언제나 인기였어요. 봉순 할머니는 틀린 적이 없다는 소문 때문이었죠. 특히 할인 쿠폰이 복잡하게 얽힌 계산을 할 때면 봉순을 찾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순이 첫 손님을 맞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한국어 억양이 남아있는 영어였지만 42년 동안 같은 인사를 반복하며 다져진 익숙함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포스기에 찍으면서도 봉순은 메모장에 가격을 적어 나갔어요. 우유 4달러 99센트, 빵 3달러 29센트, 계란 5달러 78센트, 포스기 화면에 뜨는 숫자와 봉순이 손으로 계산한 숫자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손님은 신기한 듯 봉순을 바라봤어요. 할머니, 왜 기계로도 하고 손으로도 계산하세요? 습관입니다. 봉순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숫자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도 느껴야 하거든요.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이 끝나길 기다렸죠. 봉순의 손놀림은 정확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젊은 알바생 리사가 다가왔어요. 할머니, 점심 드세요. 리사는 한국계 미국인 대학생으로 봉순을 특히 잘 챙겨주는 아이였습니다. 고마워, 리사. 봉순이 집에서 싸온 김치볶음밥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죠. 할머니는 정말 신기해요. 리사가 봉순의 메모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포스기가 다 계산해 주는데 왜 손으로도 하세요? 봉순은 젓가락을 잠깐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기계는 정확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내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면 안심이 돼요. 해가 지고 저녁 교대 시간이 되자 봉순은 하루 종일 적은 메모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빼곡히 적힌 숫자들을 보며 작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도 한 건의 실수 없이 하루를 마쳤거든요. 42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봉순은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봉순은 어김없이 6시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매장 곳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포스기가 고장났대. 전체 시스템이 다운됐다는데 직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마이크를 들고 안내방송을 했어요. 고객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포스기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수동으로 계산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계산대에서는 직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허둥거리고 있었죠. 봉수는 침착하게 메모장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포스기가 고장나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손으로 계산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첫 번째 손님을 맞으며 평상시처럼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백인 여성이 카트에 물건을 가득 담고 왔어요. 표정이 이미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말 이런 큰 마트에서 포스기가 고장이라니. 투덜거리며 물건들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죠. 세제, 화장지, 과자, 음료수, 총 29개의 물건이었습니다. 봉수는 하나하나 가격표를 확인하며 메모장에 적어나갔어요. 세제 7달러 99센트, 화장지 12달러 49센트, 과자류 16달러 73센트,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동시에 손으로도 적었습니다. 할인 쿠폰 2장도 빠뜨리지 않고 적용했죠. 다른 계산대에서는 직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느라 분주했어요. 잠깐만요. 다시 계산해 볼게요. 할인이 몇 %였죠? 손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순의 계산대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총 213달러 78센트입니다. 봉순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봉순을 바라봤어요. 잠깐, 기계도 없이 손으로만 계산했어요? 이렇게 많은 물건을?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뒷줄에 서 있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계산기도 안 쓰고 나이도 많으신데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백인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포스기가 필요한 거죠. 사람이 계산하면 틀리기 마련이에요. 그 여성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똑바로 계산한 거 맞아요? 확인 좀 해주세요.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암산으로 저렇게 많은 걸 계산하셨다고?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직원 한 명이 급히 달려와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확인해 드릴게요. 봉수는 조용히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직원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나씩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죠. 세제 가격, 화장지 가격, 과자 가격. 봉수는 천천히 연필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어요. 42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마트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총 29개 품목, 할인 적용 2건, 세율 6.25%, 봉순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종 금액 213달러 78센트. 맞습니다. 직원이 계산기 확인을 마치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확합니다. 그 순간 마트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마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소문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직원들은 봉순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봤고 손님들도 계산대 3번만 찾아왔어요. 포스기가 복구됐는데도 사람들은 일부러 봉순의 계산대로만 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대박이에요. 리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아침에 있었던 일 다들 얘기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암산으로 29개 물건을 다 계산하셨다면서요? 봉수는 조용히 메모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리사. 그냥 숫자에 익숙해서 그래. 하지만 리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정말 예전에 뭘 하셨어요? 수학 선생님이셨죠? 봉순이 잠깐 연필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죠. 옛날엔 숫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리사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봉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머릿속으로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947년 대전에서 태어나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자란 어린 시절, 숫자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선생님들의 주목을 받던 학창 시절.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수석으로 입학했을 때 봉순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천재라고 불렀습니다. 신문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죠. 어린 여학생이 그런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다고 해서 리사가 눈을 크게 뜨며 들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자는 수학을 깊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시집이나 가라고. 봉순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어요. 아무리 뛰어나도 여자라는 이유로 문이 막혀버리는. 리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봉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유학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똑똑한 남동생이었어요. 그 아이만큼은 꿈을 이루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내가 먼저 미국에 와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못하고 학력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지만 숫자만큼은 어디서나 같았거든요. 그래서 계산 일을 시작했죠. 봉순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생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엔지니어가 됐어요. 오후 근무가 시작되자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계산대가 비어 있는데도 사람들이 일부러 봉순의 계산대로만 왔거든요. 할머니, 아침에 있었던 일 정말 대단하다고 들었어요. 암산을 그렇게 빨리 하시다니 정말 신기해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한 젊은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아이가 수학을 어려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숫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봉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숫자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친구 같은 거예요. 퇴근 시간이 되어 유니폼을 벗으며 봉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잊고 지냈던 과거의 기억들도 되살아났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죠.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내일도 6시에 출근해서 계산대 3번에 앉을 거라는 건 말이에요. 며칠이 지나자 봉순의 이야기가 마트를 넘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날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거든요. 포스기 고장났는데 암산으로 완벽하게 계산하는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영상 조회수가 빠르게 올라가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대박! 진짜 암산으로 저렇게 많은 걸 계산하시다니 우리 할머니 세대는 정말 대단하시다. 요즘 애들은 계산기 없으면 구구단도 못하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봉수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마트에서의 일상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계산대 3번 앞에는 항상 긴 줄이 섰고, 사람들은 일부러 복잡한 할인 쿠폰을 가져와서 봉순의 실력을 확인해 보려 했어요. 할머니, 이 쿠폰들 계산 좀 해주세요. 서너 장의 쿠폰을 내밀며 말하는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봉수는 여전히 침착했어요. 하나하나 쿠폰을 확인하고 메모장에 적으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할인율이 다르고 적용 조건이 복잡해도 실수는 없었죠. 10% 할인 3개, $5 할인 쿠폰 2개, 1+1 하나, 총 할인액은 $18 47센트네요. 어느 날 점심시간 리사가 신문을 들고 와서 보여줬어요. 지역 한인 신문에 봉순의 이야기가 실린 거였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수석 출신,
42년간 마트 계산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제목이었죠. 기사에는 봉순의 과거 이야기도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서울대 수석이셨어요? 리사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봉순은 신문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옛날 얘기가 이렇게 알려질 줄은 몰랐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누군가가 봉순의 과거를 조사해서 제보한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부터 상황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존경합니다. 선배님. 우리 한국인의 자랑이세요. 나이든 한인분들이 인사를 하러 왔고 젊은 한국 유학생들도 구경을 하러 왔어요. 봉수는 이런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인데 갑자기 유명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저는 그냥 계산만 하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매니저도 봉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봉순 씨, 회사에서도 이번 일을 좋게 보고 있어요.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고요. 하지만 봉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만 하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젊은 여자가 다가왔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온 한국인 엄마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는데 혹시 조금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봉수는 그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초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수학이 어렵고 무서운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학이 어려워요? 봉순이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물었어요. 남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구단은 외웠는데 큰 숫자는 너무 어려워요. 봉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한번 만나볼까요? 그 순간 봉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단순히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재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주말 오후 봉수는 처음으로 마트가 아닌 곳에서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근처 커뮤니티 센터 작은 교실에서 그 엄마와 아이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평생 계산대에서만 숫자를 다뤘던 봉순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가방에는 오래된 주판 하나와 메모장, 그리고 연필 몇 자루를 넣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이 조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민수와 지혜라는 이름의 남매였습니다. 엄마가 미안한 듯 말했죠. 아이들이 수학학원도 다니는데 계속 어려워해서요. 할머니처럼 숫자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봉수는 아이들 앞에 앉으며 주판을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아이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 봐요. 봉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오래된 계산기예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사용했던 거죠. 주판알을 하나씩 움직이며 봉순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숫자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손끝으로 느끼고 귀로 듣는 거예요. 딱딱하는 주판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민수야, 손을 내밀어봐. 봉순이 민수의 손을 잡고 주판알을 만지게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숫자가 느껴지죠? 민수가 신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와, 정말 느껴져요. 지혜도 옆에서 궁금해하며 지켜봤습니다. 봉수는 칠판에 간단한 문제를 썼어요. 3 더하기 5는 8이요.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이번엔 주판으로 해볼까요? 주판알을 움직이며 천천히 보여줬어요. 3을 올리고 5를 더해서 8을 만드는 과정을 말이죠.
할머니, 저도 해볼 수 있어요? 지혜가 손을 들었습니다. 봉순이 주판을 밀어주며 말했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주판알을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모습이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재미있어요. 집에 가서도 연습할 수 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숫자와 놀고 있었어요. 봉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가 감사 인사를 하며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수학을 즐거워하는 건 처음 봐요. 봉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숫자를 나누는 건 행복을 나누는 것과 같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수는 생각했어요. 오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잊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숫자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진짜 재능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주 마트에서 일하는 동안 봉순의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하고 겸손했지만 뭔가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계산을 하면서도 가끔 주판알을 튕기는 소리를 내곤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물어보면 봉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주곤 했어요. 숫자는 친구예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봉순의 새로운 인생 모토가 된 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봉순이 평소처럼 출근하자 매니저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봉순 씨, 큰일이에요. 포스기가 또 고장났어요. 이번엔 전체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됐다고 하네요. 주말 동안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복구까지 최소 하루는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계산기로 하나하나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매장 분위기가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봉순만은 침착했어요. 메모장과 연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오전 9시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다른 계산대에서는 직원들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 명씩 천천히 처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봉순의 계산대는 달랐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속도로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포스기 없어도 이렇게 빨라요? 단골 손님이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봉순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숫자는 기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손님이 가져온 물건들을 하나씩 확인하며 메모장에 적어 나갔어요. 곧 다른 계산대 앞에 서 있던 손님들이 하나둘 봉순의 줄로 옮겨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기가 더 빨라 보이는데요. 할머니가 계산하시는 곳으로 가요. 봉순의 계산대 앞에는 금세 긴 줄이 섰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젊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 와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난번에 주판 이야기 들었거든요. 봉순이 그 아이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수학 재미있게 하고 있어?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매니저가 봉순에게 다가왔어요. 봉순 씨, 정말 고마워요. 다른 계산대는 아직도 밀려 있는데 할머니 덕분에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요. 봉순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죠. 오후에는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이 구경을 하러 왔거든요. 정말 포스기 없이도 저렇게 빨리 계산하시는군요. 어떻게 실수 없이 하실 수 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봉순이 주판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걸로 연습했거든요.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어요. 주파날을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빨라요. 이게 진짜 계산이네요. 그날 저녁 퇴근할 때쯤 봉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포스기가 고장나서 모든 게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었거든요. 42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실력이 진짜로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리사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봉순이 메모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기계가 고장. 나도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죠. 숫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거든요.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봉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아이들에게 숫자의 즐거움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진짜 가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봉순이 출근하자 매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이 또다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와 있었고 기자와 카메라맨이 매장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매니저가 봉순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봉순 씨,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봉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제 일만 하고 싶어요. 평생 조용히 살아온 사람에게 이런 관심은 부담스러웠거든요. 기자가 직접 다가와서 설득해봤지만 봉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산은 숫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람을 먼저 계산했어요.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한국인 여성이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온 거였어요. 아이는 수줍어하며 엄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봉순이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1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학이 어려워? 봉순이 다정하게 물었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구구단도 잘 못 외워요. 친구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해요. 봉수는 계산을 잠깐 멈추고 그 아이에게 집중했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주판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걸 한번 만져볼까? 아이가 조심스럽게 주판 알을 건드렸어요. 딱딱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예쁜 소리가 나죠? 숫자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친구 같은 거예요. 봉순이 아이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친해지면 숫자가 도와줘요. 아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아이들을 가르치시는군요. 정말 다정하시네요. 봉수는 손님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그 아이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봉순이 주판으로 간단한 덧셈을 보여줬어요. 2 더하기 3은 5이요. 아이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봉순이 칭찬하자 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가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웃는 건 오랜만이에요. 봉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똑똑해요. 다만 방법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 순간 봉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숫자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자신의 숨겨진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길에 봉수는 커뮤니티 센터에 들렀어요. 관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실을 빌릴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주판을 가르치고 싶어서요. 관리인이 반갑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오세요. 그날 밤 봉수는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42년 동안 계산대에서 숫자와 함께했던 경험이 이제는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커뮤니티 센터 작은 교실에 아이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민수와 지혜, 그리고 마트에서 만난 수학을 어려워하던 여자아이 소영이까지 모두 6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봉수는 각자 앞에 작은 주판 하나씩을 놓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예전에 수학을 무서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봉순이 칠판 앞에 서며 말했어요. 오늘은 숫자와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무엇보다 재미있게 해봅시다. 숫자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손끝으로 느끼는 거란다. 봉순이 자신의 주판을 들어보이며 설명했어요. 이게 하나야. 주판알 하나를 움직이자 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들어봐. 이게 하나의 소리예요. 아이들이 신기한 듯 자신의 주판을 만져보기 시작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비쳐 들어와 교실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주판알을 튕기는 딱딱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고 아이들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와,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 저도 잘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봉순이 하나씩 차근차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이들이 점점 익숙해지더니 서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민수야, 이렇게 하는 거야. 소영이 정말 잘하네. 1시간이 지나자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학을 어려워하던 아이들이 숫자와 놀고 있었거든요. 봉수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단순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전해주는 것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갈 무렵 소영이가 손을 들었어요. 할머니,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기대에 찬 눈으로 봉순을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지. 할머니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게 정말 즐거워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모두들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수학을 좋아하는 건 처음 봐요. 집에 가서도 계속 주판 얘기만 해요. 감사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봉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원래 똑똑했어요. 저는 방법만 알려준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수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서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도 꿈을 이루지 못했던 젊은 시절의 아쉬움이 이제는 다른 형태로 꽃피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42년간 계산대에서 쌓아온 경험이 결국 아이들에게 전해질 소중한 선물이 된 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봉순이 마트에 출근하자 동료들이 반겨줬어요. 할머니, 주말에 아이들 가르치신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세요. 봉수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계산대에 앉았습니다. 여전히 계산대 3번이 그녀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숫자를 포기하지 않은 그녀는 결국 사람을 다시 배우게 했다. 봉순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함보다 따뜻함을 계산해온 김봉순, 그녀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는 거였어요. 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청취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